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145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3년차 간호사 강애리입니다. 저희는 신생아기부터 청소년기 아이들까지 여러 내과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간호하는데요. 환자들의 기본적인 상태와 변화를 가까이서 살피고 진료과에 전달해서 소통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의약품들을 투약하고 질환이나 검사, 시기 등에 대해서 교육하고 상담하는 것, 그리고 입퇴원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 환자들을 간호한다는 것 자체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면접 볼 때부터 무조건 어린이병원 간호팀으로 보내주십시오 했었거든요. 아이들은 이제 겁이 많고 잘 울기도 하지만 작은 거에 되게 행복해하고 잘 웃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서 일하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보호자분들이 계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더 빨리, 더 좋은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꼼꼼히 되게 따져보시고 수많은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가끔 과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부모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간호사가 여러 부서나 직종 간의 어떤 소통의 중심에 있다 보니 보호자분들도 의사분들도 검사실에서도 간호사를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이에서 여기저기 필요한 부분을 전달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메신저인가? 하고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일단 아기어를 잘 구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목소리가 높고 애교가 많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병실 문을 이렇게 여는 순간부터 안녕 이게 아니라 안녕 잘 잤어? 약도 잘 먹네 형아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고요. 열 잴 때도 그냥 재는 게 아니라 여보세요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약간 만화 캐릭터 같은 리액션을 해주는 간호사들을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 어린 친구들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귀여워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태어날 때 선생님 빠이빠이 하고 되게 처음으로 되게 오랜 장기 입원 환자여가지고 환자복 입은 모습만 보다가 예쁜 옷 입고 막 노란색 옷 입고 원피스 입고 태어나는데 되게 너무 귀엽고 예쁘고 그렇더라고요. 시집 보내는 느낌? 애들 시집 보내는 느낌? 아주 내가 키운 아이는 아니고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뭔가 애착이 있고 나의 조카인 것처럼 나의 동생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던 애들이 다 나와서 이제 태어날 때 왠지 모르게 뭉클한 것 같아요. 일단 보호자분들의 말에 무조건적인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무조건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시는군요. 그런 부분이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다음 하고 싶은 말을 그 뒤에 하는 것 그리고 조금 부드러운 언어와 공감하는 태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보호자분들이 조금 편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이게 힘든 일이 없진 않고 중증도가 높긴 하지만 중증도가 높은 만큼 배우는 게 많아지고 내 전문성이 키워지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좋아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더 멋진, 더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로 여러분 같이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2001년 입사해서 올해 만 20년째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병원 간호팀 145병동 수간호사 이지연입니다. 이곳은 소아청소년 전문가 환자들이 입원하는 병동이고요. 저는 유닛 매니저로서 환자, 보호자, 간호사를 위한 전반적인 병동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땀나는 순간들이 많지만 아이들 컨디션이 회복되고 입원 생활에 적응해가면서 저희를 보고 웃어주고 재롱 부리는 모습을 보면 힘들었던 게 사르르 녹아버리는 매력 있는 곳입니다. 소아 환자는 연령별 정상 범위가 모두 다르고 성인과 달리 대부분의 약물을 체중별 용량으로 투여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소수점 첫째, 둘째 자리까지 목숨 걸 정도로 꼼꼼해야 해요. 그리고 바이탈 사인도 성인은 한 번에 측정되지만 낯을 가리거나 협조가 안 되는 소아는 간호사가 어르고 달래면서 몇 번을 시도해야 겨우 측정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다른 팀에서는 비교적 수월한 업무도 어린이병원에서는 고난이도의 업무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의외로 병원 생활 중일 때보다 셋째를 출산하고 복직을 앞둔 시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입사하고 13년 동안 한 부서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육아도 걱정이지만 복직하면 13년차 간호사인데 병동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까? 후배 간호사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혹시나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진 꼰대가 되면 어떡하지? 이제 그만 다녀야 하는 때가 온 건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복직하고서도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마침 간호부 교육 유닛으로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학생 실습과 간호사 연수 견학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하면서 리프레시도 됐고 또 아산에 꼭 오고 싶고 우수한 간호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간호사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고민의 시기를 극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귀여워요. 저희를 가슴 졸이게 하다가도 결국 스테이션을 웃게 만드는 건 아이들이거든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간호사, 의사, 보호자 모두가 똘똘 뭉치는 현장 자체가 정말 즐겁습니다. 그리고 UM이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편하게 찾아와서 고민이나 어려움을 얘기할 때 또 그러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일 때 수간호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내가 더 도와줄 게 없을까 같이 고민하게 되고 힘이 납니다. 우리의 성과가 국내의 표준을 만드는 병원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언제나 변화를 먼저 시도하고 또 10년, 20년 그 이상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 간호사들 역시 서울 아산병원에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간호학과를 선택하고 간호사라는 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환자가 있는 임상 현장은 언제나 치열하고 바쁘고 힘들었지만 간호사로 보낸 20년이 아깝지는 않습니다. 간호사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많은 리더들이 변화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간호라는 이름으로 어떤 분야로 나아가든 모두를 응원하고 그 과정을 서울 아산병원에서 함께하게 된다면 더욱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입사한 16년차 간호사 전미진입니다. 전문 간호사로 근무한 지는 13년 정도 되었고요. 항암 치료 중인 혈액암 환자분들의 교육과 상담, 그리고 조혈모세포 이식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혈액내과 환자분들은 보통 입원 경험도 많으시고 항암 치료나 조혈모세포 이식과 같이 강도가 세고 부작용이 많은 치료도 받으시다 보니 거의 준 전문가가 다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간호하는 간호사는 질환에 대해서도 깊이 알고 환자가 원하는 수준의 교육과 간호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들도 많이 마주하다 보니까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능력 만렙인 간호사가 된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반면 단점은 이제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좀 자주 마주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아프고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은 것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혈액 종양 분야 그리고 조혈모세포 이식은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방대로만 수행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간호사가 질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처방도 리뷰하고 환자의 상태도 세심하게 살펴서 다른 의료진과 이제 상의를 많이 해야 하는데요. 또 그런 상의가 너무 잦다 보면 또 간호사님들이 그것에 고충을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가 어려운 분들이 계신 곳은 이제 비슷할 것 같은데 그냥 맑고 밝고 친절하기만 한 간호가 아니라 그냥 환자의 아픔을 알아주는 눈빛이나 그리고 환자의 이야기를 이제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환자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감이나 경청의 능력이 있으면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응은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을 좀 분리해서 내 마음을 잘 챙기는 능력도 겸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둔 엄마와 환자분에게 좀 마음이 많이 쓰이는 편인데요. 얼마 전에도 어린 딸 하나를 둔 여자 환자분이 이제 저를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이제 인사를 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인사도 못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제 남겨질 남편이라던가 이제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었고 사실 이제 죽음을 많이 경험하는 부서이기는 한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분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냥 저는 잘 들어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 때문에 뭐 힘들거나 속상하거나 할 때 이제 그런 일상이 누리고 싶었던 환자분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환자분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대학병원 간호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환자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지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만나고 환자분들이 이제 위안을 얻거나 그리고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이 감소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만큼 잘 쓰여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이 일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다른 병원에 실습을 가게 되었었는데 어느 병원에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아산병원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서 실습을 오냐고 물으세요. 특별히 다른 병원에 비해서 탁월하게 간호 분야에도 연구나 교육에 대한 지원이 많아서 그런 장점들로 인해서 이렇게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시경만 하더라도 이제 막 구역질이 나오려고 할 때 잘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만 들어도 구역질을 막 참게 되는 그런 의지가 이렇게 솟아나기 마련인데 저도 그렇게 환자분들의 치료 여정에 동행하면서 환자분들이 의지를 북돋고 마음을 또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고3 때 한 결정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텐데요. 그래도 힘든 순간들은 한때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만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임상에서든 그다음에 연구, 교육 분야에서든 어디서든 반짝반짝 빛나는 선생님들이 되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혈액내과 병동에서 근무한 지 1년 1개월 된 간호사 우수경입니다. 혈액내과 병동은 이제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 입원하는 병동이고 주로 항암제 투약이나 조혈모세포 이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혈액 종양 이런 과들은 공부할 게 많고 다른 과들에 비해 어려운 분야라서 퇴근하면 공부하고 쉬는 날에도 공부해야 할 것 같아서 좀 별로 안 가고 싶은 부서였어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잘 몰라도 선생님들이 어렵지? 이제부터 알아가자 하고 넘어가 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신도 모른다고 주눅 드는 게 아니라 아직은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하고 공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돼서 오히려 몰라도 공부 욕구가 솟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환자분들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 능력이 있다면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장기적으로 병과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의료진을 불신하고 조금 까칠하게 대하는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 환자분이 어느 날 검사 때문에 팔에 크게 멍이 들어있는 게 보여가지고 검사 때문에 이렇게 멍든 거죠. 엄청 아팠겠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환자분이 울먹이면서 지금까지 이걸 물어봐 준 게 선생님밖에 없었다. 이거 검사하는 날에도 하기 싫었는데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정말 답답했다라고 하시면서 속상했던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다 들어드리고 공감하니까 환자분이 속상한 마음을 푸셨던 일이 있었어요. 제 환자 중에 중환자가 생겨가지고 이제 처음 해보는 투약이나 시술을 해야 하는데 당황하다 보니까 평소에 잘 하던 것도 잘 안 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만둬야 하나? 나랑 안 맞나? 이렇게 괴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한 선생님께서 처음에 못하는 게 당연하다. 오늘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오늘보다 좀 더 잘할 거다라고 위로해 주셨는데 그거 별거 아닌 말 같지만 그땐 되게 도움이 됐거든요. 처음 겪는 상황에서 왜 난 못하지?가 아니라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말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중환자가 생겼을 때 빨리 발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중환자실 인계까지 보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날은 너무 바쁘고 힘든 날이지만 퇴근하고서 생각해보면은 내가 사람 한 명을 살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분업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간호사가 환자 간호에만 집중할 수 있고 이제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찾는 대한민국 1위 병원에 근무한다니까 약간 자부심? 엄마도 주변에 자랑 많이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만족스러운 월급을 받으면서 다니는 게 자랑입니다. 액수 공개하면 좀 놀라요. 발 아프게 임상실습 하신 선생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힘든 일도 해내셨으니까 간호사로서도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